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온 주식회사 파워PT의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결실을 얻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숙제이자 모두에게 또 기회이기도 한 것이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파워PT에서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특강이시지만 배워가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인물 조금 두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인물이랑 조금 다르시죠? 제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내용을 좀 보강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내용 들고 그러니까 메모를 좀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 탓이기도 한데 장비에서 불꽃이 조금씩 좀 깨지는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먼저 드리고 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공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플로우 5 스텝.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을 10주년간 저희는 계속 찾고 헤맸는데요. 그 결과 저희 파워PT의 프레젠테이션의 철학을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프레젠테이션 플로우. 프레젠테이션 플로우. 예, 프레젠테이션 플로우라는 얘기입니다. 플로우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흐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발표는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의 발표는 좀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를 판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플로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방법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를 여기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개 잠깐은 간단하게 하고요. 이 플로우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노하우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파워PT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업력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저의 저술 서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저 5권의 제가 쓴 책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독자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파워포인트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많이들 귀에 익으실 텐데 7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된 지금까지도 파워포인트 분야에 있어서는 베스트셀러 서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를 만나는 기회를 조심스럽게 드리려 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소외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좀 믿고 50분 저한테 한번 이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것은 저희가 속해 있는 파워PT라고 하는 회사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파워PT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는 B2B로 거래를 하는 회사이자 여러분께 이 회사 이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저희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프레젠테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설립이 된 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올해로 몇 년 됐습니까? 14년 혹은 횟수로 15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의 역사와 맥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5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 프로젝트를 빼놓고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논하지를 못하죠. 3번의 도전 끝에 얻게 된 우리의 소중한 결실 무엇입니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를 국적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는 솔직히 거의 다 했다고 해도 저희는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 LG, SK 등등 우리가 능히 잘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두는 바로 이겁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따라 읽어봐 주세요.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배우자.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서적들과 전문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식견이 모자라다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경험입니다. 15년의 공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의 반응들은 트렌디하다. 그리고 분명히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에 대한 강의에 있어서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가 메가 이벤트 유치와 관련된 그러한 글로벌 프레젠테이션 스탠다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식으로 근간하나요?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 전문 기업의 시발점으로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요, 우리가 도대체 그럼 프레젠테이션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와 굿바이를 해야만 플로우를 만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굿바이를 얘기해 볼까요? 따라해 볼게요. 굿바이 파워포인트. 굿바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버리셔야 프레젠테이션의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프레젠테이션 한 전문가가 쓴 책은 파워포인트를 버려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파워포인트를 아무리 잘 능수능란하게 다룬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의 궁극적인 목적, 수주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 혹은 보고를 통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파워포인트에 매달립니다. 발표자가 무대에 서는 순간 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왼쪽의 모습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정으로,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진정으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것은 어느 쪽의 모습이죠? 오른쪽이죠. 자, 누구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청중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의 한 줄의 정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프레젠테이션은 일대 다수의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를 누가 슬라이드로 합니까? 대화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청중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화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흐름을 놓칠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중심되는 것들을 못 이야기할까 봐 조력,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슬라이드에는, 문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따라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플로우. 네, 플로우가 담겨있죠. 자연스러운 흐름이 담긴 나의 이야기가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을 청중과 나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파워포인트랑 굿바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궁극적인 정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굿바이 파워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굿바이를 하죠. 따라해 볼게요. 굿바이 스티브 잡스.
언제까지 스티브 잡스 하실 겁니까?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좋은 발표 되나요? 그게 잘못된 따라함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아직도 스티브 잡스 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발표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오죠? 이제는 볼 수 없는 발표자의 모습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항상 저 옷을 입고서 무대에 서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오스카 시상식장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 옷을 입고 나와야지, 맞죠? 네. 그런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입고 나왔습니까? 턱시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가운데 써 있는 내용.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나의 연출을 하는 이미지 연출의 전략가였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지. 스티브 잡스가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의 아이콘이니까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이 계시는지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10명입니다. 누구를 아시나요? 아는 분이 안 계세요? 몇 명만 좀 짚어드릴까요? 이분 누구십니까? 현대기아차의 정희석 부회장님이시죠. 네. 저 연배에 발표하시는 분 치고는 굉장히 성량이 좋고 표현에 있어서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옆에는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대표님이시고요. 밑에 단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님 보이죠? 그 옆에는 나승현 대변인, 평창 동계올림픽 히로인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인물은 누구시죠? 바로 BMW 코리아의 김효준 대표님이십니다.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티브 잡스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능수능란하다.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흐름에서 나오더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은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구축해 나가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제는 how-to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표현들을 하는가.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위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찰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해 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명쾌하게 표현하고 계심과 동시에 프레젠테이션의 요소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가 통찰을 근간으로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통찰이 무슨 뜻이죠?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 나에게 주어진 프레젠테이션의 미션이 무엇인지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여서 나에게 전략을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번 어떤 제안건에서 확실하게 나의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 도전해봐야 우리가 이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은 통찰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찰. 그것은 우리의 주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들, 장소, 발표의 환경, 발표의 어떤 목적, 발표를 듣는 청중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면 얻어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의 4대 프로세스의 균형감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 읽어볼게요. 컨텐츠, 비주얼, 딜리버리, 프레젠트 이미지. 한 번 더요. 컨텐츠, 비주얼, 딜리버리, 프레젠터 이미지. 뭐라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일단 기획이죠.
기획인데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기획을 합니다. 거기에 나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구성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발표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나를 기억시키기 위한 나를 챙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4대 프로세스예요. 저희의 경험의 수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균형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좋은 성과들과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여러 경제대회에서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달인들의 공통된 특징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진 우리의 파워피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기업이 변하고 어떤 대학이 변할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단어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 거죠? 플로우로 엮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5가지인데 저를 한번 따라 읽어봐 주세요. 스토리 플로우, 스피치 플로우, 디자인 플로우, 이미지 플로우, 마지막 어디언스 플로우. 5가지. 자, 스토리 플로우는 당연히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니까 스피치 플로우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화 기법에 대한 디자인도 플로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표자의 이미지에 대한 플로우와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에게 특별 부록하는 청중과의 플로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좀 더 하나씩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거를 읽으면 밑에 거 읽으시는 거예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조금 참여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 플로우. 네, 밑에 거 읽으셔야 돼요. 스토리 플로우. 네, 맞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젠테이션 구성 전문 작가가 있어요. 예능에만 작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작가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면 드래프트 원고를 기업이나 대학에서 보내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보내오겠습니까? 논리와 시간적 흐름에 맞는 보고서 패턴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성자가.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의 핵심은 어떤 단어입니까? 따라 읽어볼게요.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사례에 빗대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초코파이 좋아하십니까? 요즘엔 잘 안 드시나요? 제가 4가지 초코파이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과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매대에 있다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어느 제과사? 오 제과사. 네, 그죠? 네. 왜요? 뭐가 다르길래? 네. 나머지 3개의 제품은요 스펙으로 경쟁한 겁니다. 오리온은 뭘로 경쟁한 거죠? 스토리텔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10수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떤 브랜드입니까? 오리온입니다. 결국 정을 나누는 수단이라는 것으로의 변환이 스토리텔링으로의 경쟁으로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장 구도 속에서는 스펙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것이 우위에 놓인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택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프레젠테이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 정보나 우리의 상품에 대한 걸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만 진정으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3개의 초코파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선택받는 하나의 초코파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의 중간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를 좀 이야기를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의 뇌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논리를 관장하는 좌뇌의 역할로만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기는커녕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청중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대로 우리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우뇌를 자극하게 되는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청중들의 감각 자극, 오래 남기며 요점을 빠르게 행동을 자, 프레젠테이션 10분 동안 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기억하고 행동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이성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선택합니다. 그 감성의 소스, 소재가 바로 스토리텔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잘 반영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끝났던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자, 우리가 유치를 한 2018년도 행사 이번 유치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도전했던 두 번의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2010년도, 14년도. 이거는 밴쿠버고 이거는 소치잖아요. 네.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발표 시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나와 있는 숫자들은 1차 투표 때 IOC 총회에서 각 후보 도시들이 얻은 득표수를 써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평창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3번의 도전 모두. 항상 역전패를 다. 그러니까 미치고 폴짝 뛰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 때의 평창의 표수가 더 많나요? 2014년도 때가 표가 더 많나요? 10년도가 더 많죠. 51표. 맞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토리. 검정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풀이 춤과 평창 감독의 이영희 할머니의 스토리텔링. 평창팀은 3번째 발표팀이었어요. 근데 지루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걱정되는 타임을 저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지치시는 타임. 이런 타이밍에 발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풀이춤 공연을 하실 수 있는 무용수를 같이 대동해서 풀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풀이춤 공연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이산가족으로 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90세가 되신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틀어줌으로써 감성을 자극했다. 우는 IOC 위원들이 중간중간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재미난 것은 저희의 발표가 끝난 이후 투표에 들어갔는데 평창 얘기만 하면서 줄 서 있더라는 겁니다. IOC 위원. 그러더니만 그 날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부동표들이 어디로 쏠려요? 그래서 평창이 기대했던 표 이상을 얻게 됩니다. 10표 이상. 자, 이거는 무엇의 힘으로 벌어진 일입니까? 스토리텔링이죠. 이런데도 스토리텔링을 마치 어떤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소스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풀어나가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다릅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는 뭐 기화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우리 회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드라이하고 못 알아들을까봐 이거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스토리 하나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은 저 3스텝을 기억해 주시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스토리 마이닝,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네, 3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닝이 무슨 뜻이에요? 캔다, 발굴, 채굴.
그러면 스토리 마이닝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야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소드 찾기예요. 그 에피소드를 찾으셨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메이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러한 에피소드를 근간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스텝 중에 제일 중요한 스텝은 어느 스텝인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마인이죠.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듯이 우리의 에피소드는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이야기 소재가 있어주면 그것이 여러분의 풍성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닝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진실한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있는 이야기를 가져다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는 의인화를. 그래서 제일 좋은 소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20분가량 제 강의 들으셨지만 제일 귀에 와닿았던 얘기는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은 사람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그거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진실한 사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찾고 나의 메시지랑 엮어서 말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비즈니스에 넣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중요성에 대한 것만 좀 인지하셨다고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뭐랑 연결이 되셔야 돼요? 스토리를 짰으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거 읽으시는 거예요. 스피치 플로우. 파워포인트보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발짝 먼저 가셔야 발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파워포인트야 먼저 가라 했어요. 띄워놓고 설명, 띄워놓고 설명. 여기 꼬마 연주자가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려고 하네요.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음악은 멈추면 안 돼요. 어디를 제일 많이 연습했을까요? 악보이겠습니까? 악보를 넘기는 순간이겠습니까? 어디에? 악보를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어디에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셔서 발표하는 시간에 첫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가 다 다른 내용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저희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브릿지 코멘트. 브릿지 코멘트를 설계하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보를 연습하는데 매진하지 마시고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멘트, 브릿지 코멘트에 대한 설계에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시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프레젠테이션은요 한 장의 문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릿지 코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브릿지 코멘트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결, 전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브릿지 코멘트라고 하는 건 다음 슬라이드의 제목을 읽고 슬라이드를 넘기는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형서문과 의문문을 배합해서 하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말 그대로 연결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시면 되냐면 본문 슬라이드를 설명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죠? 가장 확인이 쉬운 데가 챕터예요.
챕터. 그럼 그 챕터는 연결이 아니라 뭐가 되셔야 돼요? 전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든지 다음 장의 내용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환의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피치 플로우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무엇입니까? 다른 그 브릿지 코멘트. 브릿지 코멘트를 통해서 슬라이드의 연결성을 만들어라. 연결시켜주세요. 다.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분명히 스피치의 플로우가 달라지실 거예요.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스피치 플로우에 있어서 이렇게 브릿지 코멘트를 설계하게 되면 말의 아주 흐름이 되게 좋아지시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흘러만 가면 되겠습니까? 기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조해야 되는 타이밍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볼게요. 잠시 멈춤 기법. 잠시 멈춤 기법.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포즈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쉬려고 여러분은 무대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브릿지 코멘트를 통해서 슬라이드와 연결성을 고려하시되 중간중간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럴 때는 과감한 쉼을 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풍성하게 하고 프로답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쉼을 통해 앞서 발표한 내용을 기억시키게 하는 순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발표자분들을 컨설팅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사인 볼트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려고. 그러면 그게 내용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왜? 적당한 쉼이 있어 가면서 가야 그래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쉼을 안 줘요? 안 되죠. 그래서 스피치 플로우는 브릿지 코멘트를 통한 연결성만큼이나 포즈, 잠시 멈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다.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도 잠시 멈춤이 많이 설계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디자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플로우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역시나 밑에 걸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위에 거 읽을게요. 디자인 플로우. 네, 한 번 더 할게요. 디자인 플로우. 애니메이션은 선택이고 여러분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슬라이드를 준비하실 때 애착을 참 많이 가지시는 게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득보신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발표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겪게 하죠.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의미부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션, 움직임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아니죠. 몇 군데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의 애니메이션을 적절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화면 전환 효과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디자인 플로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화면 전환 효과를 의도적으로 넣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넣어보셨겠죠. 소리 효과와 더불어 휙휙 폭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왜 화면 전환 효과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플로우 때문이에요. 발표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디자인 플로우의 화면 전환 효과가 왜 중요한지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발표를 보고 난 프레젠테이션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하는 이야기. 스티브 잡스의 슬라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키워드와 키비주얼 중심의 시각화도 있지만 중요한 건 화면 전환 효과 때문입니다. 근데 안 쓰시고 계시죠. 배울 것도 안 배우세요. 바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요 3D 화면 전환 효과라고 하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파워포인트에 익숙했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효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낯설음은 결국 뭐랑 동의어처럼 느껴지죠? 신선함, 새로움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화면 전환 효과에 힘을 실어주시게 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발표자가 어차피 넘겨야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는 발표자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면 전환에 의도적인 연출을 통한 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위치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면 전환 효과가 어디 있는지. 2007 쓰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화면 전환 효과이고요. 2010을 쓰시는 분들은 전환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썼던 화면 전환 효과까지도 이제는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2010에. 그래서 거기도 많이 들어가 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 하나는 좀 익혀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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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기 화면 전환 효과가 요즘에 제일 핫한 화면 전환 효과.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SK텔레콤의 TDNA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왠지 반이 잘려 보이죠? 맞죠? 지금 다 안 나온 느낌이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SK텔레콤의 혁신동력 T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MA 설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밀어내기 연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를게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저 안에 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봤으니 뭘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SK텔레콤의 혁신동력 TDNA에 대한 다이어그램 슬라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짱이죠? 네, 이럴 땐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요, 그 스마트 패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태블릿 PC를 쓰고 하다 보니까 터치를 통한 슬라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모션에 익숙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어내기 효과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하시는 발표 내용 있잖아요. 슬라이드 작성하실 때 밀어내기 쭉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처럼 어떠한 메시지가 너무 꼬리가 긴 경우들, 예를 들어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만드실 때는 이 슬라이드별로 분류를 시켜서 밀어내기 연출을 한번 기획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멋진 연출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효과라고요? 밀어내기. 써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화면 전환 효과의 가치를 좀 느껴보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데 시간을 들일 것이라 저는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치도 제가 플로우를 이야기하면서 브릿지 코멘트와 더불어 잠시 멈춤을 얘기했잖아요. 눈도 좀 멈춰야 됩니다. 피로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각적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키보드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예,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되어 있을 때 기능 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B를 누르시면 블랙 스크린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때려주기도 안 합니다. 한글 입력 상태에서 때려주기도 유 왼쪽 위에 그럼 이제 저 욕을 하세요. 된대더니 영어 입력 상태에서만 돼요. 그러면 한영키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데 왜 저를 욕하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B만 있느냐? W도 있습니다. 화이트 스크린.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무선 프리젠터를 구매해서 쓰고 계십니까? 무선 프리젠터를 만약에 사야 할 때가 오죠. 그때
구매할 때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비싼 게 최고야 삽니다. 마우스도 되고 별거 다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오작동의 원흉이에요. 무선 프리젠터를 사실 때는 기능이 가장 단순한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레이저. 이 세 개는 기본 장착이 다른 거 쓰실 일이 없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에는 블랙 스크린 기능이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거만 확인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지 않아도 여기서 누르시면 블랙으로 막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되는 건데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잘 능수능란합니다. 그 자리에서 흐름을 잘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시각적 잠수 멈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왜 발표 슬라이드에는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 흐름대로만 만드셔야 되나요? 하얀색, 검정색 슬라이드 넣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때는 검정이 나와야 되겠다는 타이밍에는 과감하게 넣어주세요. 네, 그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때는 블랙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임기응변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계하는 거죠. 이거만큼 사실 제일 고차원적인 방법이 이게 아니거죠. 이건 미리 줘야 되니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빈 슬라이드. 그래서 뭘 만들어 가자는 거죠? 시각적 잠시 멈춤. 눈도 좀 쉬자.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프로는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고요. 이제는 네 번째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요번에 좀 잘 좀 해주세요. 제가 위에 겁니다. 여러분 밑에 거. 자, 이미지 플로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저를 팔아야 한다. 뭐라고요? 메시지가 아니라 뭘 파세요? 메시저. 메시지랑 메신저는 무슨 차이입니까?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메신저는요, 큐피트처럼 나한테 담아서 내 몸을 던지는 거. 이렇게 단어를 이야기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호소. 여러분 발표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메시지만 전달했을 때 청중들이 어떤 반응들을 나한테 주던지. 여러분께 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누구를 남겨야 된다? 여기 계시는 발표자분들이 남으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바로 에토스, 로고스, 페이토스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2번, 3번 먼저 학습하겠습니다. 2번이 뭡니까? 따라해볼게요.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리스어니까 지금에는 이게 뭘로 발전돼서 변형됐냐면 로직입니다. 로직.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야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 타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 얘기입니다. 이성.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있어서의 확신과 실제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논리. 나중에 발달한 학문이 논리학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따라해볼게요. 페이토스. 페이토스는 뭔가요?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넘나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성을 건드려야 마음의 빗장이 열리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설득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성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스토리텔링이죠. 이게 나중에 발달한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에요. 자, 근데 설득의 3요소 중에 제일 1번으로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볼게요. 에토스. 에토스는 남을 통해 보여진 나의 모습을 얘기해요. 윤리학입니다. 윤리학. 다른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세요. 권위, 평판,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려고 여러분이 무대에 서는 순간 30초 안에 여러분의 첫인상은 결정지어져요.
그러나 그 첫인상에 있어서 오류가 항상 존재하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느끼고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미지를 챙겨야 될까요? 안 챙겨야 될까요? 챙겨야죠. 그 사례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례입니다. 2014년 저희는 너무나도 지금 사실 마음이 아픈 한 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했었던 것들이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해이기 때문에 또 김연아 선수를 갖다가 그랬기 때문에 평창에서 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토스 효과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위 국가이자 도시로 치부됐었던 게 러시아 소치였어요. 대세는 어떤 여론이었었냐면 대한민국 평창 아니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배적 여론이었어요. IOC 위원들 사이에서. 그러나 지금 올림픽을 유치한 건 어느 나라예요? 소치. 러시아 소치. 근데 소치 동계올림픽의 강력한 통찰, 컨셉은 우리는 동계 스포츠의 강국입니다. 근데 한 번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세요. 이거예요.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로고스 충분해요. 페이토스도 충분해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채운 겁니다. 바로 뭐예요? 동계 스포츠의 강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발표자로 서는 게 제일 잘 어울리겠어요? 푸틴 대통령 외 8명의 발표자가 모두 선수 출신이에요. 스타 플레이어. 발표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메신저, 에토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토스잖아요, 그죠? 네. 보는 즉시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네. 이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피치 능력이 능수능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를 어떻게 남길까가 이렇게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2014년도가 저희가 역전패를 당했죠. 4표 차로. 2018년도는 어떠한 이제 결과로 가나요? 저기 준비로 가나요? 우리는 1차 투표 때 끝내야 된다. 그리고 에토스 효과를 반영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프레젠테이션에는 가장 강력한 컨셉이 뭘까요? 따라해 볼게요. 뉴 호라이즌. 뉴 호라이즌이에요. 뭐예요?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도 동계 스포츠를 누릴 수 있게끔 저변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컨셉으로 전달했습니다. 내용 좋죠? 이성과 감성, 위치로도 좋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랬을 때 에토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운 발표자가 바로 김연아, 토비도슨 선수입니다. 왜요?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확산을 시킬 건데 동계 스포츠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눈 위에서 하는 설상 스포츠가 있고요. 얼음 위에서 하는 빙상 스포츠가 있어요. 그럼 빙상의 대표 스타 플레이어는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가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설상에 대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나디언입니다. 캐나디언.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에요. 이 토비도슨 선수가 모글 스키라고 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개 넘는 스키 있어요. 거기에서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빙상과 설상 모두 다 할 수 있다. 유럽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명하니까 김연아 선수 세운 줄 아셨죠? 에토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결실을 얻게 됐어요? 유치. 그거 하는 것을 얻게 됐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 디자인, 스피치는 기본 골격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가게 되면 사실은 속빈 강점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재차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람의 중요성. 이 발표가 끝났는데
그 안경 끼시고 약간 그 파란색 옷을 입으셨던 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용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5가지 스텝을 꼭 잘 지켜주셔야만 좋은 메신저가 되실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이미지 플로우 5 스텝. 이미지 플로우 5 스텝이라면 그러면 저는 요 5가지가 바로 그냥 읽어만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기본 자세, 안정된 자세. 그 다음에요. 시선 교환, 몸짓 언어, 공간 언어. 4가지를 이미지 플로우 5 스텝이라고 해요. 바른 자세와 폭넓은 시야와 시선 교환과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몸짓과 그리고 발표자의 동선, 공간을 통한 메시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다 어떤 요소들이죠? 언어, 외적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힘내셔서 큰 소리로 Audience Flow. 자, 이미지에 대한 거 제가 강조했어요. 사람, 나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발표자가 무대에 서는 순간 여기 뭔가 이렇게 강하다가 흐르는 듯한 느낌 겪으시는 경우 있죠. 그걸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로운 프레젠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뭔가 강이 흘러요. 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뭐가 나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반응도 없고 미치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이런 거를 깨칠 수 있는 마치 잡지의 특별 그룹이에요.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그거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머들을 많이 씁니다. 유머. 그래서 실제로 이 박용성 우리 IOC 위원 아시죠? 두산중공업 회장님. 이분이 IOC 위원으로 담당이 유머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모나코 알베르 대공이 신혼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 평창의 3번째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유하게 만들고 여기에 강을 없애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는 오가야죠. 그러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네. 1대1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유머를 잘 못 쓰겠어요. 저 회사에서 제가 유머를 쓰면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머러스 한 사람 되게 좀 힘들죠. 유머러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이미지 플로우죠. 어디언스 플로우의 핵심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나 혼자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형식의 질문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한번 배워볼까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음표가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답을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머릿속에 계속 그거를 맴돌게끔 생각하고 참여하게끔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유머나 질문 외로도 바로 어디언스 플로우는 결국 따라해보겠습니다. 청중 참여 기법. 따라해볼게요. 청중 참여 기법. 청중을 어떻게끔 빨리 나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유머 질문 외에도 5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박수, 질문, 소품, 따라하기, 선물, 5가지를 시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에 맞게끔 써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발표가 힘든 게 아니라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중도 원해요.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원해요. 그래서 제가 초보 강사 때, 지금도 뭐 제가 경력이 많이 쌓인 건 아니지만
제가 초보 강사 때 맨날 했던 게 뭐였냐면 선물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에 너무 떨리니까 제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분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그냥 그 선물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으로 이 간을 없애시겠습니까? 잘 활용하셔서 청중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외롭지 않은 함께하는 프레젠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공 프레젠테이션의 길 바로 플로우 5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은 흐름이다. 플로우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도 아마 이 50분의 시간이 그렇게 허투루로 넘어간 시간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는 이걸 근간으로 플로우의 개념에 맞추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획 컨설팅, 디자인 컨설팅, 실제 프레젠테이션 전문 디자이너, 제작, 프레젠테이션의 발표자에 대한 컨설팅, 대행, 교육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게 지금 그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가 바로 LG 테크노 컨퍼런스라는 행사. 이 행사는 LG 그룹에 있는 주식회사 LG에 있는 그 사장단을 비롯하여 8개, 이번에 7개였지만 8개의 계열사의 전무와 상무급 임원분들이 다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이공계생 석박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공계라며요. 그러니까 CTO 쪽이지 않습니까? 이 테크닉 쪽에 계신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달력이 많이 힘드신 거죠. CHO 쪽은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가지고요. 작년과 올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도 파워PT는 지식을 나누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여의도 사업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게끔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소명이고 그것으로 15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어떤 그 역량들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좀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가시면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45분짜리. 괜찮죠? 네. 그래서 저기 기획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저랑 같이 공동대표로 계신 이승일 대표님께서 방송통신대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리마인드 하시려면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템플릿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템플릿 같은 거. 네. 여기 가면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피터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검색하면 선물 드리려고. 여기 가시면 템플릿 하나 다운받는데 여러분 한 2만원 돈 주셔야 되거든요. 저기에 저희가 파워PT 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든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 한 60종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만 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좀 쓰고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프레젠테이션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대화 나누시는 소통의 공간으로 쓰입니다.